심상치 않은 미얀마 최근 상황 군부 거의 다 몰아냈다. 중국 뜻밖의 초비상 걸린 이유. 미얀마 군부의 붕괴가 임박했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건 무장저항이 시작될 당시 군부의 세력이 너무 거대해서 무너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던 다수 분석가들의 판단과 상반되는 결과다.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으나 반군연합이 공격 개시 날짜 2023년 10월 27일을 따 1027 작전이라고 명명한 공격을 전개하면서 그 세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약화하였다고 분석가들은 설명한다. 최근 산악지대인 샨, 센, 주에 위치한 인구 15만여 명의 라시오, 네시오 마을에서 미얀마군 북동사령부 본부가 함락당한 사건은 현재 수세에 밀리고 있는 군부의 상황을 극명히 보여준다. 반군연합은 75개의 마을과 도시를 해방시켰고 또 다른 75개의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05개의 마을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 NUG, 산하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중순 현재 전국 352개 마을 중 군부의 통제하에 남아있는 마을은 100개 미만, 전국의 28%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태국 등 과거 반군 세력을 과소평가했던 이웃 국가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들 국가는 10여 년에 걸쳐 민주화 과정을 밟아갔던 미얀마의 저력을 오판한 채 군부의 힘을 과대평가한 기존의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쟁이 진행되면서 군부의 힘에 대한 환상은 깨졌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군부는 보유한 자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방위군, PDF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예요의 공세에 확연히 밀리고 있는 중이다. 반군이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5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역사적인 연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국민통합정부가 전례 없는 동맹을 맺은 결과 전투 경험과 전략적 통찰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탈영자, 수많은 군대 및 공공기관 탈영자들로 인해 반군은 중요 내부 정보를 손에 넣었고 반면 군부의 작전 역량은 약화되었다. 대중의 지지,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지지는 반군이 세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 동원, 재외동포가 조직한 지원과 자원 덕에 저항 세력의 힘이 더욱 강화되었다. 여성의 참여, 반군의 약 60%를 차지한 여성은 저항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중국은 다른 이웃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미얀마 군부가 우월한 화력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중국은 미얀마 군부 편에 서서 북부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중립을 유지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중국 국경 근처 미얀마를 거점으로 군부의 지원을 받는 사기 조직이 활동하며 관련 범죄가 성행하자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사기 조직의 인질로 잡혀 인터넷 범죄 행각에 강제로 동원된 것이다. 해당 범죄 활동으로 인해 자국의 이익이 위태로워지자 그전까지 반군연합인 삼형제동맹을 압박해 미얀마 중국. 국경 근처의 군부 전초기지를 표적으로 한 1027 작전이 개시되지 못하도록 막던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중단했다. 결국 1027 작전은 수천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해방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다른 반군 단체들 역시 투쟁에 동참하게 되면서 민주화 연합군의 유리한 방향으로 판세가 뒤집히는 동시에 군부 정권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도 달라졌다.
그러나 2024년 1월 중국은 삼형제 동맹에 대한 압박을 재개해 휴전 동의안을 이끌어냈다. 미얀마 군부는 즉시 합의를 위반했으나 중국은 군부의 합의 준수를 강제하지는 못했다. 역사적 맥락에서 군부와의 휴전협정은 평화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아닌 전술적 후퇴에 가까웠다. 이로 인해 미얀마 국민들은 이러한 압박 전술을 쓰는 중국을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군부의 승리 가능성을 의심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민주화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꺼리는 눈치다. 중국은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민행 흘레잉 장군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2008년 헌법에 따른 군주도 선거를 출구 전략으로 계속 주장하는 중이다. 쿠데타가 시작될 당시 미얀마 국민들은 군의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한다는 요지의 2008년 헌법을 거부했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 이상이 군을 정치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지지하고 있다. 군부는 나쇼의 사령부 본부가 함락되자 중국이 삼형제 동맹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비난했으며 삼형제 동맹의 일원이자 주로 중국계 코캉족으로 구성된 미얀마 민족민주 동맹군을 중국의 대리 침략군으로 묘사하며 반중 정서를 더욱 부추기도 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양곤과 만달레에서 반중 시위를 조직했다. 한편 민주화를 바라는 미얀마의 재외동포들은 중국이 2008년에 제정된 친군부 헌법과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만일 중국이 군부 주도의 선거로 미얀마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미얀마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도리어 모두와 껄끄러운 사이로 만들어 미얀마 국민들의 반중 정서만 악화시킬 수 있다. 미얀마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며 민주주의에 보다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장기화된 분쟁 해결을 위해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미국 육군 예비역 중령인 미에미에 윈버드, 미미 윈버드는 하와이 소재 다니엘 K. 이노우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미얀마 군부 통치 아래 휘청이는 나라. 미얀마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혼란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넬디의 총선 승리를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군부와 저항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여러 차례 연장하며 장기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7월 31일 군정은 비상사태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반군부 세력은 수도 네피도의 군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저항을 지속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으로 미얀마 내 난민 수는 약 3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은 내전 격화 이후 발생했다. 또한 군부의 폭력으로 인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구금되었다. 군부 통치 이후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통화 가치 하락, 투자 유출, 불안정한 비즈니스 환경 등이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행위를 규탄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군부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반군부 세력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얀마는 정치적 불안정, 인도주의적 위기, 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현 사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아세안 데일리의 독자분들을 위해서 동아시아 포럼, AF의 미얀마 전문가 소넨다어 린의 글을 번역하여 전해드린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군부의 폭압적 통치 아래 경제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으며 인권 침해와 대규모 강제 이주가 일상이 되었다. 군부의 무능한 관리 속에 미얀마 짜타는 폭락했고 투자 자본은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불안정한 경영 환경까지 더해져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미얀마의 330개읍 중 288개에서 무려만 2,739건에 달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5만 7,904명이 희생됐다. 그 중에는 공습과 중화기 공격으로 숨진 4,537명도 포함된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약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1,8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유엔 개발계획, UNDP 별표에 따르면 미얀마 국민의 거의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7년 27%에 불과했던 빈곤율이 단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한 것이다. 군부는 현재 국토의 절반 이상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인들의 탈영도 속출하고 있다. 군을 떠난 이들은 저항군에 합류하거나 국외로 망명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군부는 올해 2월 징집법을 시행했다. 18세에서 35세 남성과 18세에서 27세 여성에 대한 징집이 강제되고 있으며 예비군 대상자와 민병대까지 구성하고 있다. 군부는 매월 5,000명의 신병을 모집해 연간 12회 훈련을 계획 중이다. 강제 징집은 청년층에 큰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 속에서 많은 가정은 청년층의 강제 징집이 가져올 생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탈출하는 상황이다. 징집법 시행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양곤의 태국 대사관에 몰려 비자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향했다. 이로 인해 쿠데타 이후 시작된 두뇌 유출 문제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노동 연령층의 대규모 유출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새로운 징집법은 미얀마 내 기업들마저 자산을 정리하고 태국으로 이전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인들이 태국 부동산 시장에 37억 바트를 투자하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구매자가 되었다는 통계는 이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태국 국경지대는 쿠데타 이후 4,500건이 넘는 전투가 벌어지며 난민 수용소에만 9만 명 이상이 임시 거주 중이다. 태국 당국은 최근 3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미등록 미얀마 이주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 태국은 난민보호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에 난민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 군부의 강제 징집 위협 속에서도 일부 추방된 이들은 군부에 저항하는 저항군에 합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경지대의 불법 거래와 인신매매, 사기 등 범죄의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미얀마의 징집법은 인도적 안보적 측면에서 미얀마와 이웃 국가인 태국의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다. 군부의 폭압 속에서 무장 저항은 현재로선 유일한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다. 유엔 개발계획, UNDP,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UN 산하기구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 및 영토에서 빈곤 종식과 불평등 감소를 돕고 있다. 국가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리더십, 파트너십, 제도적 능력의 발전과 회복력 구축을 지원한다. 1951 협약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난민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난민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권리 및 지원을 설명한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 문서들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또한 각국 정부가 난민 보호와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적용하는 것을 지원한다.